곁에 있는 언제나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문화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장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어떤 장소처럼 보이시나요? 이곳은 과거의 쌀과 재질을 보관했던 창고입니다. 부산의 근대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긴 역사를 담고 있는 건물인데요. 최근에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문화의 역사가 더해진 만큼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부산문화, 오늘도 복합 문화 공간처럼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술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안락한 공간을 선사하기도 하는 것. 문화 묻고 말하다 14번째 시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강대화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설계사무소 토탈을 운영하고 있는 강대화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은데 이곳이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약 한 70년 전에 지어진 집인데요. 요 길 건너편이 제1부두 앞입니다. 그래서 부두 앞이기 때문에 쌀 창고였죠. 70년 정도의 흔적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또 그 당시 재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감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네, 또 의미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색다른데요.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과연 건축이란 게 어떤 건가요? 예, 건축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뭔가 이웃에게 이 세상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시점부터 건축은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문화의 표현이랄까 그 연속체 뭐 이런 것들이 건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건물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건축의 세 가지 요소를 정의하는데 제일 근접하게 이야기한 분이 기원전 30년경에 비트루비우스라는 건축가가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첫째 썰모, 그다음 두 번째는 견고함, 세 번째는 기쁨, 예술적인 요소와 실용적 요소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건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건물이랑 다르게 예술과 실용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와 있는 이 공간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 아까 쌀창고로 쓰였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굉장히 천장이 높고 또 일부분은 천장이 뚫려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는 디자인일까요? 최근에 와서 이런 다목적 복합 공간들이 상당히 공간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우리 정서에 지금 최근에 정서에 맞아지는 것이 이 건물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 건물 그런 기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순히 쌀 창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층고가 높아야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거. 많이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층고가 높아졌던 거고. 그다음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뭐 공간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던 것이 아니고 그 2층 위로 쌀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어떤 기능인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미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주변에 이 붉은 벽돌이 굉장히 거칠면서 퇴색된 것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의 흔적들, 어떤 도시의 그 역사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소로 보이는 거죠. 사실 뭐 뚫려 있는 천장이라든가 높은 높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디자인이 다 빈티지하고 또 그렇습니다. 멋스럽고 현대적이라서 이 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것도 고려를 했던 과거의 건축물인 거네요. 우리 눈의 높이에 이렇게 창문이 필요 없었던 거죠. 창고니까. 다만 빛을 들어오고 환기를 위해서 저 위에 고창 높게 창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높이 있죠. 그러니까 저것은 단순히 채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빛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쬐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공간으로 보이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창고 건물이 쌀 창고가 지금은 뭔가 대단한 전시 공연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죠. 건축을 하는데도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땅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고객이 의뢰를 해야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고객의 요구가 바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지를 분석하거나 그 주변의 상황을 분석하고 또 법규를 검토를 해보고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분석을 하고 어떤 구조 방식을 택할 것이고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다시 재검토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서 그 디자인이 확정되는. 과정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건축을 시작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학교 가보면은 미술 시간이 상당히 기다려졌어요. 그림을 그리거나 또 이렇게 점토로 만드는 이런 시간들 또 뭐 종이 이 잡지나 이런 책을 오려서 이렇게 붙여보는 이런 일들이 저는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저 자신이 뭐 건축을 하겠다고 선택했다기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입학을 건축가를 이렇게 입학을 시켜줬어요. 네, 좀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그래 강제적으로 이었다고 보죠. 그러면 건축을 공부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좋아하는 건축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배울 때는 당시 세계적인 거장들, 르 꼬르비제라든지 미스 반데루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런 분들은 굉장히 흠뻑 빠졌습니다. 그분들의 전기들을 사서 뭐 점심시간에는 본다든지 그 존경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어쩌면은 열정을 갖게 된 건축에 열정을 갖게 된 계기를 그 거장들이 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도 있으신가요? 뭐 꼬르비제 작품들 중에 뭐 사보아 주택 같은 작지만은 어떤 그 혁신을 이루게 되거든요. 혁명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작품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을 해오셨고 또 많은 건축물들을 보셨는데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 한 1900년도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교회 중규모 정도 교회를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이 뭐 여기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장애도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스쳐가는 듯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두고 있다가 이거 끝까지 한번 실현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한 50m 정도 되는 길이를 중규모 교회에 설치하기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상당한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설계가 되고 실제 이제 공사가 되게 됐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준공이 다 끝나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제가 초대를 받게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내성마비 청년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이 친구는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억지로 힘들게 올라오지 않았겠구나.
이 경사로를 타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올라왔을 것이다. 아, 정말 경사로를 잘 만들었구나. 그 경사로가 없었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2층 예배당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예. 어쩌면 그 경사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예. 다른 건축물에도 이 경사로처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피로티라는 것은 건물 1층에 외벽적으로 기둥만 세워져 있고 그 위로 건물이 있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주로 요즘은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공간이 주차 공간도 될 뿐더러 비가 내리지 않거나 햇빛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중간지대처럼 되어서 실제 생활 공간에는 상당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좀 재미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그 피로티라고 합니다. 아, 필로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주변에도 그런 건축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간을 비워서 아이들 놀이터를 조그맣게 만들어준다든가, 네, 다른 요소들도 있을까요? 벽 밑에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깔려서 띠장처럼 쭉 지나가는 것을 혹시 본 일이 있는가요? 네네. 그것을 걸레바디라고 그러는데요. 걸레바지요? 예. 그게 순 한국말입니다. 우리말인데요. 우리는 주로 자식 문화이기 때문에 걸레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걸레를 질을 하면은 그 벽의 하부 쪽은 때를 묻기 쉽죠. 그 자리에 다시 몰딩 같은 것을 대어서 그 벽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요즘은 입식이거나 자식 모두 거의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걸레바디라고 그럽니다. 아, 생각보다 모르고 그냥 지나치던 것들 중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건축물들에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숨어 있는 실용성. 설계에서 표현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화장실 문을 이제 열어보시면 이 집이 되게 세심하게 설계를 하고 됐는가 안 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화장실은 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이 이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 높이를 조금 낮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눈치에 흐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게 타일이 있는데요. 그 높이가 뭐 한 불과 2cm, 3cm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낮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욕실에는 이제 욕실용 슬리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으로 문을 열게 되면 그 슬리퍼가 문짝에 걸리는 거죠. 문을 열면 슬리퍼가 저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단차에도 그런 슬리퍼의 높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야 되는 게 건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축뿐만 아니라 외국의 건축들은 어떤지 궁금한데 우리나라의 건축과 다른 나라의 건축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해보면 그 유럽의 건물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건물들이 우리 눈에는 아름답고 부럽고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런 유럽의 건물들은 그 건축의 어떤 그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몇천 년을 거쳐서 이렇게 형성되어 오는 네, 역사가 훨씬 오래됐다는 거죠.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된다든지 그런 속도에 의해서 그 시대의 어떤 정서 내지는 그 지역의 토착적인 재료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정체화되면서 도시나 마을들이 고유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러면서 또 완성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죠. 예. 고유의 모습을 잘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새 건물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자연 경관이랑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 경관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대화되기 전에 전통 건축은 사실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느린 속도와 그 지방의 재료들. 근데 근대화 이후부터는 많이 지어야 되고 빨리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또는 이런 것들이 언밸런스가 발생하면서
우리 모습은 좀 초라하게 좀 네. 진행돼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건축이 그냥 건물을 뚝딱 짓는 게 아니라 배려와 미학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축물은 설계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객, 그 건축주의 수준만큼 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나의 집이나 나의 마을, 나의 도시를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건축가나 뭐 도시계획가나 이런 관계자들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의 공간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되는 건축물. 이 건축의 매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시향에 크라넷 수석을 하고 있는 정우영입니다. 이 작곡자는 원래 크라네티스트인데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바하나, 파가니니, 웨버 이런 유명한 작곡가의 테마를 따가지고 작곡을 해서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곡으로 만든 곡 중에 하나입니다.